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대망의 선거일에 전해드리는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다른 승객을 철로 아래로 떠밀어 떨어진 여성이 전철에 치여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의 조셉 폭스 경관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1시 20분경 1번 트레인의 42번가와 7에비뉴역의 남쪽 방면에서 발생했는데 가해 여성인 멜라니 리버풀이 피해 여성을 지하철이 들어오기 직전 밀어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멜라니 리버풀을 체포하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리버풀과 피해 여성이 플랫폼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목격자들이 리버풀이 자신이 한 독일 여성을 밀어 사망하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리버풀과 지난달 19일 유니온 스퀘어역에서 발생한 27세 여성의 지하철 사고와의 관련성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시 해당 여성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리버풀의 진술을 종합하고 병원 측에 정신 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 럿거스 대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럿거스 대학에 재학 중인 19살 여성이 얼굴과 머리 등을 맞고 기절한 뒤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을 때린 용의자는 3명의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월 29일 럿거스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를 즐기던 이 여성은 얼굴을 맞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과 뇌진탕이 있어 의식을 잃었으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던 감시 카메라는 이 여성이 맞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포착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의 친구들이 용의자들이 음란한 말을 하며 이들에게 다가서자 피해 여성이 이를 저지하고자 일어섰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와 함께 있다 달아난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주 뉴워크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2명의 아이를 포함한 최소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세스 카운티 경찰은 사건이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55분쯤 헬든 테라스의 백블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한 한 남성이 8살 여자아이와 그의 친오빠인 11살 남자아이를 칼로 찌르고 대학생인 23살 여성도 찔러 이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휘두른 칼에 13살 쌍둥이 남매와 29살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잠깐 사이에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결국 체포됐으며 이 남성은 26살의 제레미 알링턴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부시 위기에 거주하는 10살 소년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제레미 카나스로 지난 일요일 오후 1시 브루클린 웰빙 애비뉴 선상의 한 집 앞에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 소년의 마지막 모습엔 소년이 청바지와 회색 재킷, 검은색 바탕에 오렌지 줄무늬가 들어간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어젯밤 인근 수색에 나섰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9일 퀸즈 캠브리아 헤이츠의 한 가정집에서 목이 베인 채 숨진 14살 소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인 지난 일요일 경찰이 14살 소녀 사건 용의자 레션 베네이브를 펜실베니아주의 엘 브라이스 빌에서 검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퀸즈 경찰은 8년 만에 이 남성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DNA 조사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퀸즈 빌리지에서 거주했지만 이후 펜실베니아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 일요일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풍자하는 만평을 실은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기이한 대통령 스캔들은 미국의 손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만평은 한국의 최순실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만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만화에는 박 대통령의 머리가 뚜껑이 열려 있으며
그 안에는 최 씨가 앉아 운전대를 잡듯이 박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의 조언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 기업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체포됐다는 설명이 함께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며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로 그런 권위를 잃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으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아시아의 골칫거리를 하나 더 물려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어제 한국의 내부 고발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른바 김영란법 등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 움직임에 주목하며 한국 국민들이 검사와 판사가 연루된 부정부패 스캔들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를 조사하는 독립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최근 지도자와 대기업의 높은 도덕 수준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힘을 얻으려면 내부 고발이 더 활성화돼야 하는데 정작 내부 고발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 관료나 대기업 임원들의 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러 사례를 예로 들고 조직의 쓴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내부 고발을 하려면 여러 일을 각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대선, 자정의 선거를 시작하는 뉴햄프셔주에서 시작됐는데요. 뉴햄프셔주의 북부 산골 마을 딕스빌 노치는 50년 넘게 미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끄는 곳으로 대선의 시작 지점이자 지금까지 이곳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확률이 75%여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정이 되자 주민 8명이 한 곳에 모여 투표를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끝난 이 투표에서 클린턴 후보가 4표를 얻어 2표를 얻은 트럼프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자정 투표가 진행된 곳은 총 3곳으로 딕스빌 노치와 하츠 로케이션, 밀스필드의 전체 득표를 합치면 트럼프가 모두 32표를 얻어 25표를 얻은 클린턴을 7표 차로 눌렀습니다. 두 후보도 오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클린턴 후보는 오늘 8시 자택이 있는 뉴욕 외곽 체퍼코의 그래핀스쿨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서는 클린턴의 주변을 애워싸고 환호하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이에 클린턴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클린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번 선거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팀 케인은 더 이른 오전 6시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케인 후보는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에서 부인 홀튼 여사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56번가에 있는 PS 59, 비크맨 힐 인터내셔널 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부인 칼린 여사와 함께 인디애나주에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11월 8일 화요일 대선일에 보내드리는 KBTV 브레이킹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